예, 블랙보드가 좀 바빴는데요. 올라온 글들을 봤나요? 다른 것보다 기대했던 것일 테고, 첫 과제에 관한 내용이 올라왔죠. 읽어봤습니까? 내 강의를 처음 듣는 학생들은 조금 다른 데서 해보지 못한 과제라 좀 낯설 텐데, 내가 늘 과제를 내는 방식이에요. 복잡하게 써 있지만 어떻든 보통 몇 번 문제를 푸시오라는 식으로 과제를 주는데, 그렇게 수동적으로 주어진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풀고 싶은 문제를 스스로 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를 풀지 정할 때 당연히 어떤 것에 관한 문제를 풀고 싶을지를 따져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를 핵심 주제 또는 개념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지수함수, 오늘 지수함수 얘기할 텐데 지수함수에 관심이 있다. 그럼 여러분은 지수함수에 관한 문제를 하나 고르는 거예요. 그런데 지수함수에 관한 문제만 골라서 푸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지수함수에 관한 문제를 골랐는지를 200자로 설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풀고 나면 소감이 있을 거잖아요. 엄청나게 쉬운 문제를 풀고 나면 잘 풀겠지만 딱히 소감이 없겠지. 그런 건 별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되게 도전이 될 만한 문제를 골라서 실패를 하는 게 엄청나게 쉬운 문제를 골라서 성공하는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그래서 뭔가 실패를 했다면 왜 실패를 했는지, 또 결국 내가 힘들게 성공을 했다면 내가 그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때는 어떤 점들이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또 200자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개념 하나당 고른 이유, 문제풀이, 그 다음에 풀고 난 뒤에 소감, 이렇게 이제 묶이고, 글은 합하면 400자가 되는 거고 문제 하나 있고, 그런 거를 2개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알겠지? 한번 해보자고요. 이거는 뭐 너무 평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다른 과목에서와는 달리 내가 풀고 싶은 문제를 푼다. 풀고 싶은 문제가 하나도 없지는 않겠죠. 그래서 풀고 싶은 문제를 푼다 그런 생각으로 한번 즐겁게 해보자고요. 내가 주체적으로, 능동적으로, 수동적이지 않은 사람으로서. 그래서 오늘 17장이 끝날 텐데, 지금 이 과제를 어제 올릴 때는 마감일을 추후에 결정한다고 했는데 오늘 정리해야 되겠죠. 오늘 정리해야 될 텐데 다음 주는 너무 이르면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시간 전까지, 다음 주 화요일 수업 시간 전이면 월요일까지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제 마감일은 다시 공지사항에 올릴 텐데, 과제 마감일은 여기다 썼다가 지울게요. 다음 주 화요일 수업이면 27일이네요. 그렇죠? 27일 오전 10시 30분. 26일까지 하는 게 좋겠죠. 예. 과제 안내 이렇게 하고 이제 7장의 남은 이야기 합니다. 예, 일단 이제 복소수함수는 실수함수랑 미분을 똑같은 방식으로 정의를 하지만 미분 가능한지 확인하는 건 실수함수보다 좀 어려웠죠. 온갖 방향에서 접근을 할 때 똑같은 대로 수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개념적으로는 같지만 실수함수 미분보다 복수함수 미분이 조금 까다로웠어요.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선택했냐 하면 복소수함수의 미분을 실수함수의 미분으로 설명하는 거 또는 계산하는 거, 그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일이고, 그게 코시리만 방정식의 의미인 거죠. 그래서 어떤 한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그 점에서 코시리만 방정식이 성립한다. 그 코시리만 방정식은 극형식에서는 우리가 증명은 하지 않고
여러분한테 맡겼지만 이렇게 될 테고, 그 다음에 직교 형식에서는, 익숙한 직교 형식에서는 이렇게 되겠죠. 미분 가능하면 코시리만 방정식이 만족해요. 하지만 아직까지 필요 조건이었죠. 그런데 미분 가능하기 위한 충분 조건을 얘기하려면 추가적으로 UV에 대한 조건이 붙는데, 그건 뭐냐면 U와 V의 편미분들이 연속이다 라는 거예요. U와 V의 편미분들이 연속이라는 전제 아래 코시리만 방정식의 성립은 미분 가능하기 위한 충분 조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코시리만 방정식이 필요 조건 또는 충분 조건 형태로 사용이 되는데, 다만 U와 V의 편미분들이 연속이 아닌데, 그런데 코시리만 방정식이 만족했다면, 그러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도구로는 미분 가능성을 따지기 어렵겠죠. 코시리만 방정식이 만족하지 않으면 무조건 미분 불가능해. 왜냐하면 필요 조건이 성립하지 않으니까. 코시리만 방정식이 만족한다면 이제 U의 편미분들이 연속인지 봐야 되겠죠. U의 편미분들이 연속이면 미분 가능하구나. 그리고 미분은 이렇게 계산할 수 있구나 라는 판단을 할 수 있죠. 코시리만 방정식이 만족하는데 UV의 편미분 중에 하나가 불연속이야. 그럼 이제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그럴 땐 그냥 미분의 정의를 가지고 따져보는 수밖에 없겠죠. 예. 자, 중요한 얘기 다 했습니다. 코시리만 방정식에 대해서는. 그런데 갑자기 다른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여러분 그럴 때 갑툭튀라는 말 쓰나요? 갑툭튀라는 말은 언제부터 쓰기 시작했지? 요새는 카메라, 그 스마트폰에 카메라 튀어나올 때 그런 말 쓰더라고요. 예. 그 조화함수라는 말 들어봤죠? 기억이 안 나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얘기하면 되니까. 어떤 열린 연결 집합, 도메인이라는 말 굳이 안 썼는데 이제까지 우리 주로 열린 연결 집합을 다루었으니까 열린 연결 집합에서 또는 뭐 한 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한 점에서 얘가 하모닉이라는 얘기는, 조화함수라는 이야기는 이거에 2차 편미분들이 존재하고 걔들이 이런 이른바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뜻이에요. 정의예요. 조화함수는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함수. 그리고 그 라플라스 방정식을 어떤 도메인 내에 있는 모든 점에서 만족한다면 그 도메인에서 조화함수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코시리만 방정식 또는 함수 해석성과 어떻게 관련이 되냐 하면, 함수가 해석적이어서, 그래서 UV가 U 더하기 IV가 F로 정의되는데, UV가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그것들이 조화함수다라는 얘기예요.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는 해석함수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은 각각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조화함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U, V 모두 이런 걸 만족한다는 거죠. 물론 존재해야 만족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2차 미분 이런 것들이 연속이다 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여기서 확인 못해요. 그래서 그거는 지금 아직은 잘 모른다. 그냥 요게 성립한다는 것까지만 다음 슬라이드에서 증명을 하고, 왜 이렇게 되는지는 조금 남겨두죠. 남겨두는 이 문제를 우리가 완전히 해소할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UV가 각각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또는 U 더하기 IV가 해석함수면 비슷한 얘기죠. 그러면 UV는 각각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조화함수다 라는 얘기예요. 자, 코시리만 방정식 그냥 쓸게요. 이것도 코시리만 방정식을 그냥 쓴 거예요.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이게 성립하고 이게 성립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보이면 되는 거죠. 자, 먼저 이거 보여볼까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서 그냥 u를 x에 대해 두 번 미분한 게 나오게 하려면 여기서 이제 이걸 x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식을 x에 대해서 한 번 더 미분한 것이 바로 요거예요. 근데 오타는 어디 있습니까? 오타는 결국 틀린 얘기는 아닌데, 요거 yx가 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게 vy를 x에 대해서 또 편미분한 거니까 이건 이렇게 표시하기로 우리가 했죠. 그리고 이건 뭐 물론 v를 먼저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편미분. 그래서 순서가 바뀌었어요. 제가 그 PDF 파일 고쳐서 자료실에 올려두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파일만 바꿔치겠어요. 요 원노트에 있는 요거까지 바꾸려니까 너무 복잡해서 요거 그냥 그대로 두고 PDF 파일만 바꿨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식에서 양변을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게 이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있으니까 요거 찾아야 되겠죠. 요건 요 아래식에서 양변을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되겠죠. 그럼 얘도 또 오타네, 그렇죠? x에서 편미분한 거를 다시 y에 대해서 편미분한 거니까.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 공학수학 강의를 꽤 오래 했는데 이렇게 이제야 비로소 발견하는 오타가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나도 신기해요. 이 사람은 엄청나게 실수를 많이 하는 동물이야. 내가 지금 나의 실수를 정당화하고 있지만 실수를 너무 두려워하지 말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떻든 uxx는 이렇게 되고 uyy는 이렇게 돼요. 이거 더하면 0이 된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데 0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v를 y에 대해서 먼저 미분한 다음에 x에 대해서 미분하는 것과 순서 바꿔서 x에 대해서 미분한 다음에 y에 대해서 미분하는 게 같아야 되겠죠. 항상 같습니까? 항상 같진 않아요. 여러분이 앞에서 이런 얘기를 본 적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앞이라 하면 공학수학 1. 그러니까요. 이 것들이 연속일 때만 순서를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 이야기를 하려면 연속성을 가정해야 돼요. 그리고 이 연속성은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해소하지 못한 논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중에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할 거냐 하면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미안합니다. 나중에 이런 이야기를 할 거예요. 나중에 F가 해석적이면 F를 n번 미분한 것도 해석적이다. F가 해석적이면 F를 n번 미분한 것도 해석적이다. 자, 이거 미분 가능성보다 더 강한 해석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F를 한 번 미분할 수 있으면 F를 세 번도 미분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도 연속이다. 그 얘기는 필요 없죠. F를 한 번 미분할 수 있으면 F를 세 번도 미분할 수 있고, 네 번도 미분할 수 있고, 100만 번도 미분할 수 있다. 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해석적이라는 얘기는 그 점에서 미분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 점에 어떤 근방이 있어서 그 근방 안에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F의 미분이 존재한다고 해서 보통 우리 n번 미분한 거 이렇게 쓰나요? 그렇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어떤 한 점이라는 걸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이걸 Z라고 쓰지 말고 Z0이라고 할까요? 당연히 이런 얘기는 아니야. 우리 실수함수에서도 한 번 미분할 수 있다고 해서 영원히 미분할 수 있다는 건 아니니까. 복수함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미분 가능성보다 강한 해석성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어느 한 점뿐만 아니라 그 점을 둘러싼 그 점의 근방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면 몇 번 이것도 몇 번 미분을 해도 마찬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해석적이라는 얘기는 그 점의 근방 안에 있는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하다는 거니까 FZ가 해석적이라고 했을 때 어떤 점 Z의 근방과 Fn번 미분한 거 해석적이라고 했을 때 그 점 Z의 근방의 크기가 똑같을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떻든 F가 해석적이면 F를 몇 번 미분해도 해석적이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대요. 그래서 F 한 번 미분할 수 있으면 두 번도 미분할 수 있고 그런 거죠. 세 번도 미분할 수 있고 네 번도 미분할 수 있고 F 세 번 미분할 수 있으면 F 두 번 미분한 게 연속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이고 나면 결국은 UV는 모든 차수의 현미분이 모두 연속이 되는 거예요. 다 존재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얘네들도 연속이고 그래서 순서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돼요. U가 이런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한다는 것을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V도 그렇다는 걸 보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이걸 이제 코시리만 방정식을 이용해서 기계적으로 뭘 하다 보면 뭐 우리는 보통 미분 순서 바꿔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함수들에 익숙해 있죠. 왜냐하면 우리는 연속 함수들에 익숙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연속성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쭉 할 수 있는데 꼼꼼하게 짚어보면 이런 점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연속성에 관한. 그 수학적 능력 또는 뭐 우리가 공부를 잘하는 법 또는 뭐 훌륭한 학자가 됐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할 때 뭐 엄청난 창의성 아무도 생각하지 못하는 걸 생각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그거는 약간 그런 사람이 없지는 않나? 그런 사람은 예외예요. 그냥 열심히 꼼꼼히 공부하고 앞에서 먼저 공부한 사람들이 해놓은 것들을 잘 분석하고 이해하고 비판하고 그런 꼼꼼한 비판 능력이 사실 제일 중요합니다. 꼼꼼한 비판 능력이라고 얘기하면 비판은 물론 나 자신에 대한 비판을 포함하는 거지. 그러면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거나 뭐 아무도 생각해낼 수 없는 걸 생각한다거나 뭐 이런 마치 그런 DNA를 타고나야만 될 것 같은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른 거죠. 꼼꼼함, 비판 능력 이건 모두 꾸준히 연습해서 기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꾸준히 연습해서 기를 수 있는 능력에 관해서 교실에서 이야기하지 않으면 의미 없지. 연습하지 않고 타고나서 사람만 할 수 있는 거라면 교실에서 이야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떻든 U 더하기 IV가 해석함수이거나 같은 얘기지만 U하고 V가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UV는 각각 라플라스 방정식을 만족하는 조화함수다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런 개념을 썼기 때문에 미분 가능성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해석성 가지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 주목하십시오. 어느 한 점에서 코시리만 방정식이 만족해서 미분 가능하기만 하면 이런 식의 이야기를 쓸 수 없어서 이것들이 연속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없어서 그래서 이것들이 더해서 이렇게 된다는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해석성이에요. F가 해석적이어서 그래서 코시리만 방정식을 만족하면 그 UV는 조함수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만약에 누가 나한테 어떤 조함수 하나를 줘요. 예컨대 그걸 U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U 더하기 IV가 해석함수가 되도록 하는 V를 찾아낼 수 있겠죠. 그렇죠? U 더하기 IV가 해석함수면 UV는 각각 조화함수예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조화함수 하나를 탁 줬어요. 그렇죠? 만약에 U가 헷갈리면 그걸 내가 파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나는 어떤 이타라는 함수를 찾아서 파이 더하기 I 이타가 해석함수가 되게 할 수 있겠죠. 다시 UV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주어진 조화함수 u가 있을 때 u 더하기 iv가 해석함수가 되도록 하는 v를 뭐라고 부르냐 하면 편례 조화함수 conjugate harmonic function이라고 불러요. 편례 조화. 예를 하나 들어보죠. 편례 u 이런 u를 누가 나한테 줬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무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u를 주고 u의 편례 조화함수 찾으시오라고 하면 여러분은 당연히 u를 하모닉 함수를 줬겠지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진행할 수 있는데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 만약에 이거는 이를테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테일러 곱수 전개할 수 없는 내가 어떤 함수를 딱 주고 테일러 곱수 전개하셔라고 문제를 내. 근데 그 중에 테일러 곱수 전개할 수 없는 함수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은 막 화를 낼 수 있지. 어떻게 이런 문제를 주느냐. 그런데 사실은 그게 이 문제의 답은 없습니다가 답이 되는 거예요. 선생님이 준 이 함수는 해석적이 아니어서 테일러 곱수 전개할 수 없습니다가 답이 되는 거야. 문제 틀리게 냈다고 막 하지 말고, 물론 이제 내가 그렇게 험한 문제를 내진 않겠지만, 답이 항상 유일하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사실 일상의 문제를 생각하면 답이 항상 그것도 유일하게 있는 상황은 무지무지하게 예외적인 상황인 거죠. 사실 살면서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답 없네 아닌가? 정말 답 없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세상은 답 없는 문제에 둘러싸여 있어. 어떤 문제는 반드시 답을 찾아내야만 하기도 하죠. 나는 이제 좀 딴 얘기 잠깐 1초만 하면 그 중에 하나가 기후위기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후위기는 반드시 우리가 답을 찾아야만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떻든 답이 없거나 답 찾기 엄청나게 어려운 그런 문제들 틈에 우리는 둘러싸여 있어요. 자, 교과서에 나온 연습 문제니까 조화함수일 가능성이 99.99%이겠죠. 여러분 교과서에도 오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은 교과서보다 훨씬 더 많이 실수가 있어요. 실시간으로 말을 하는데 R라고 해야 되는데 O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플러스 3이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3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수동적으로 어떤 내용도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스스로 소화를 해내야 돼요. 어쨌든 이 U가 조화함수인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U를 X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번 할게요. 그럼 요거 3X제곱 요거 Y는 그냥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요거 3Y제곱 이건 0 이게 U의 X에 대한 편미분이에요. 그리고 이거 한 번 더 X에 대해서 미분하면 UX가 되죠. 자 이제 U를 Y에 대해서 편미분할게요. 이거 사라지고 이거 마이너스 6XY 되고 이거 마이너스 5가 되죠. 이거를 다시 Y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6X하고 마이너스 6X를 더하니까 0이 되네요. 그래서 이거 주고 켤레 조함수 V를 찾으시오라고 하는 문제의 답은 존재할 것이다. 자 이제 V를 찾아봅시다. 코시만 방정식을 만족하는 V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내가 찾아야 될 V는 Y에 대한 편미분과 X에 대한 편미분이 조금 전에 우리가 계산한 U의 XY에 대한 편미분과 이렇게 관련이 돼요. 요거부터 써봅시다. VY는 UX니까 VY는 요거죠. VY는 이거예요. 그리고 요거 써볼까요? VX는 UI에 부호 바꾼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넣고 여기서 이걸 넣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먼저 보면 이걸 먼저 봐야 하는 건 아니에요. 이걸 먼저 봐도 돼요. 근데 이걸 먼저 보면 V의 Y에 대한 편미분이 이거니까 V는 이걸 Y에 대해서 적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X는 이제 상수 취급하는 거니까 3X제곱 Y 에다가 Y의 세제곱 그리고 상수인데 X를 상수 취급한 거니까 그러니까 그 상수는 HX, X의 함수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VY가 이렇다는 사실로부터 V는 이런 꼴이다 라는 것을 수 있어요.
요거를 가지고 파란색 가지고 또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녹색식하고 비교를 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요 V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6XY 있고 이거 사라지고 H의 편미분이 아니 H의 미분이 편미분이 아니라 H의 X에 대한 미분이 5가 돼야 그래야 이거랑 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H의 X에 대한 미분은 5가 돼요. 그래서 V는 다 찾았네. 3X제곱 Y 마이너스 Y 3제곱 더하기 5 X 뭐냐? 이게 이거 이거 H의 X에 대한 미분이 5니까 H는 5X 더하기 어떤 상수. 그래서 V를 잘 찾았어요. 이런 U가 있을 때 이런 V를 찾아서 U 더하기 IV 꼴로 만들면 그건 해석함수다. 요 U의 켤레 조화 함수는 이거다. 그리고 여기 명확하게 나와 있듯이 켤레 조화 함수는 유일하진 않죠. 상수에 따라 달라지니까. 이 문제는 답이 여럿 있는 문제네. 아까 답 없는 문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답이 여럿 있는 문제, 어떤 문제에 답이 여럿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요. 만약에 늘 고등학교 때부터 그래왔기 때문에 답이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면 각자 다른 과정으로 옳은 답을 찾았는데 서로 자기 답이 맞다고 확신이 되면 상대방 답이 틀릴 테고 또는 상대방이 뛰어나다고 생각해서 상대방 답이 맞다고 생각하면 내 답이 틀릴 것 같은 거죠. 답이 여럿 있으면 둘 다 맞은 답일 수 있는 거죠. 답이 없는 문제도 있고 답이 여럿 있는 문제도 있고 답이 딱 하나밖에 없는 문제가 있는데 바로 그 마지막의 경우가 극히 예외적인 것인데 우리는 그 예외에 지나치게 익숙해 있다. 그래서 우리 첫 시간부터 얘기했듯이 공부에 관해서 그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공부는 뭐 언뜻 서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것 사이에 성립하는 관계를 파악하는 힘을 기르는 것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낯설게 하는 것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낯설게 하는 건 그 언러닝과 관련해서 얘기를 했죠. 우리는 수많은 노이즈에 쌓여 있는데 그 노이즈를 신호처럼 오해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그 익숙하면 그 잘 모르는 게 아는 것처럼 착각이 되기도 하죠. 낯설게 하는 것, 관계를 파악하는 것 이런 거. 예, 얘기가 자꾸 딴 데로 새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코시리만 방정식에 관한 이야기 마쳤습니다. 17장의 핵심이에요. 예, 이제 다 했고 남은 시간에는 대표적인 함수, 복수함수에 관해서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 주로 등장했던 함수가 다항식이었는데 일반적인 그 복수함수를 얘기 이제 했는데 대표적인 함수 몇 개를 정의를 해볼게요. 그리고 코시리만 방정식 등을 이용해서 미분 가능성도 따져보겠습니다. 일반적인 함수 그러니까 어떤 대표 함수 몇 개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한 개예요. 그 한 개는 지수함수예요.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얘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짐작했듯이 그거의 역함수쯤에 해당하는 표현 이상한가? 로그 함수 얘기하고 삼각함수 얘기하고 쌍곡선 함수 얘기하고 뭐 이럴 텐데 이 모든 게 다 사실 지수함수 하나 가지고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수함수. 자, 우리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연산 또는 같다는 말의 의미부터 정의하기 시작했죠. 지수함수 당연히 몰라요. 당연히 모르는데 복서 지수함수를 정의를 할 때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Z 대신에 실수를 넣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 지수함수가 나와야 되겠죠. 안 그러면 지수함수라는 말을 쓰기가 좀 이상하잖아. 그래서 그리고 실수 지수함수의 성질이 여기서도 그대로 성립해야
좋겠죠. 그래서 실수 지수함수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어떤 성질들이 있나요? 일단 항상 0보다 크다는 얘기 있나요? 실수 지수함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그대로 성립하도록 하는 게 불가능하다면 그러면 뭐가 중요한지 중요한 것부터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런 게 있었나요? 그래요? 또 하나 모든 x에서 실수라고 분명히 써줍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뭐 더 생각하고 싶은 거 있나요? 그 다음에 뭐 지수함수 얘기했으니까 로그 함수 생각을 해봅시다. 로그 함수는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게 어떻게 했을까요? 뭐 우리 알다시피 이게 이제 정의역 이런 것 이런 표현이 익숙한가? 맞습니까? 별 얘기가 아니라 F하고 G는 역함수 관계에 있다는 거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해 주세요. 그리고 G는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까? 좀 떨어뜨려 놓죠. 그리고 G의 미분은 X분의 1입니까? 물론 양이면 안 되겠죠? 자,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이제 복소수 치수함수와 역함수인 로그 함수를 정의할 거예요. 어떻게 정의할 거냐? 이렇게 정의하면 된대요. 이렇게 정의하면 된대요. 이렇게 정의를 하고 나면 우리가 극형식으로 복소수를 표시하는 방법, 극형식으로 복소수 여기 아래에 있는데 x를 r 코사인 세타, y를 r 사인 세타 하면 이런 꼴이었는데 여기서 r을 바깥으로 뺀 게 이거고 이게 극형식으로 직교 형식의 복소수를 극형식으로 나타낸 건데 그랬을 때 이 코사인 세타 플러스 i 사인 세타를 익스프레션 i 조금 전에 이렇게 복소 지수함수를 정의하면 여기서 x가 0인 경우 x가 순허수에 해당하는 지수함수는 그냥 코사인 y 플러스 i 사인 i가 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극형식으로 복소수를 표시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해지는 거예요. r 익스포넨셜 i 세타. r은 크기, 세타는 평각. 그리고 물론 이 r 익스포넨셜 i 세타는 r이 0이면 잘 정의되는 거죠. 세타만 정의 안 될 뿐이지. 우리 극형식으로 복소수를 나타낼 때 0은
0은 극형식으로 나타낼 수 없다라는 얘기는 세타가 정의가 안 된다는 거죠. 하지만 r이 0이면 세타가 어떤 값이든 r 익스포넨셜 i 세타는 0이 되는 거니까 r 익스포넨셜 i 세타는 0인 복소수에 대해서는 의미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형각이 정의되지 않을 뿐인 거지. 자, 어떻든 복소 지수함수를 이렇게 정의하면 이런 성질이 요거는 만족되지 않아요. 일단 0보다 크다 같은 얘기를 할 수 없겠지. 복소수니까. 복소수를 크기 비교하려면 절대값 가지고 비교하거나 해야 되는 거죠. Z1이라는 복소수가 Z2라는 복소수보다 크다? 이런 얘기 할 수 없어요. 실수 부분 또는 하수 부분 각각 비교하거나 둘 다 함께 비교하거나 아니면 뭐 절대값을 비교하거나 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고 싶다라고 하지만 일반적인 복소수에 대해서 이게 성립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는 건 미리 감수해야 되는 거지. 당연히 그래요. 나머지는 다 성립해요. 미분 먼저 했네. 가장 중요하니까. 모든 Z에 대해서 미분할 수 있고 미분한 건 자기랑 같아진대요. 그리고 더한 것의 지수함수는 각각의 곱이에요. 그리고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0보다 크다라는 얘기는 못하지만 0이 아니다 라는 얘기는 할 수 있다. 그래서 이런 성질이 생겨요. 자, 그런데 기대하지 않았던 부산물이 있어요. 기대하지 않았던 부산물. 바로 이거예요. 자, 이 코사인 세타, 코사인 y, 사인 y가 들어가니까 이 코사인 y, 사인 y가 들어가니까 y 대신에 y 플러스 2파이 또는 y 플러스 2n파이를 넣어도 결과는 마찬가지인 거죠. 그러니까 x 그대로 되고 y만 2파이만큼 바꾸면, 즉 z 관점에서 보면 y가 2파이만큼 바뀐다는 얘기는 z는 2파이 i만큼 바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z를 z 더하기 2파이 i 잘 안 보이네. 지워버립시다. z 더하기 2파이 i z 대신에 z 더하기 2파이 i를 대입하면 y 대신에 y 더하기 2파이를 대입하는 거니까 결과는 당연히 같아져요. 그러니까 실수 지수함수에서처럼 이런 게 아닌 거죠. 여기에 주기성은 있을 수 없잖아요. 불가피하게 주기성이 생겨요. 그러면 이제 또 걱정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주기함수는 1대1 함수가 아니니까 역함수가 없겠죠. 실수의 세상에서는 G를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 있죠. 그렇죠? 1대1이니까. 물론 이제 F가 음수가 될 수 없으니까 이 역함수의 정의역은 0보다 큰 실수에만 해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미분할 때도 뭐 당연히 0보다 큰 x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여기다 그냥 0이 아니라고만 썼지만, 예. 저는 일단 0보다 이렇게 씁시다. 이게 낫겠네요. 걱정이 되네. 이거 주기함수인데 1대1 함수 아닌데 역함수 이게 구글 어시스턴트가 어딘가에서 반응한 거죠. 네. 내가 그래서 내 스마트폰은 그거를 아예 잠금 화면에서는 반응하지 않도록 바꿨어요. 내가 막 강의를 하는데 뒷주머니에 있는 스마트폰이 막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참 착하네. 별로 재미없는 얘기도 막 웃어주고. 근데 걱정이에요. 주기함수니까. 네, 걱정은 나중에 좀 헤아리기로. 일단 지수함수 좀 더 집중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정의를 하면, 자, 한 가지 더 해야겠지. z 대신에 x를 넣으면, 즉 y를 0으로 하면 실수지수함수가 복원되는 거 확실히 보이죠. 그러니까
z가 실수면 실수지수함수가 복원이 되고, 그리고 실수지수함수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성질이 그대로 다 성립해요. 만족스러워요. 마음에 안 드는 거 하나 있지만 이거는 우리가 지불해야 될 대가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정의하게 됐을까요? 누가 이렇게 정의를 해준 거지? 근데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과서에서 만나는 수학은 정당화된 수학이에요. 사후에 우리 극한 미분 얘기했지만 이필론 델타 가지고 그걸 엄밀하게 정의하기 전부터 이미 잘 써왔던 거거든. 써왔지만 뭔가 이제 수학적으로 완전하지 않은 구멍이 많은 개념이었던 거죠. 그걸 보완을 하고 이제 근데 이필론 델타를 이용해서 엄밀하게 극한을 정의하고 그러고 났더니 이제 뭐 극한에 관해서 또 많은 것들을 얘기할 수 있었고 예전에는 심지어 연속함수는 다 미분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을 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누군가 딱 정의해주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뭔가 이렇게 찾아냈겠지. 뭔가를 만들어낸 게 논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걸 정비해서 정의 또는 정리 형태로 제공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교과서는 예를 들면 만들어진 음식만 보는 거나 비슷해요. 주방은 몰라.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잖아요. 주방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 그래서 교과서에 음식뿐만 아니라 주방도 좀 보여주는 그런 교과서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끔 합니다. 어떻든 exponential IY 이걸 뭐라고 하죠? 오일러 포뮬러라고 하나요? 근데 이런 포뮬러들이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게 성립하니까 exponential x 더하기 IY는 그냥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구나. 왜냐하면 지수함수는 더한 것에 대해서 함수를 하면 곱한 것이 되니까 요거를 받아들이면 이거는 어렵지 않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얘는 어떻게 받아들이지?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죠? 누가 지수의 아직 복소수 지수함수를 정의도 안 한 상태에서 지수함수는 실수함수밖에 모르는데 누가 실수 대신에 순호수 대입하라 그랬어. 불법 아닌가? 오일러가? 그 정도 되는 사람이 불법을 좀 해도 되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논리적 정당화가 필요한 거예요. 논리적 정당화. 자, 우리는 exponential x만 현재 알아요. exponential x는 미분하면 똑같은 모양이고 또 이건 엄청 좋은 게 어디서도 테일러-곱슬 전개할 수 있어요. 어디서도 0을 중심으로 테일러-곱슬 전개하면 이렇게 돼요. 그렇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불법적인 일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제까지 허용되지 않았던 일을 한번 해보자고. x 대신에 IY를 대입을 해봐요. 막 하는 거야. 네? 중요한 건 막 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제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여기서 x 대신에 좀 이상한 표현인데 근데 이걸 그냥 이상하다는 게 선명하게 보이죠. 좌변은 실수고 후변은 순수니까 이상한데 그냥 막 해버립시다. 그러면 얘는 1 더하기 IY 그 다음에 2 팩토리얼 분의 IY의 제곱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 팩토리얼 분의 X의 세제곱은
이렇게 돼서 여기서 이거를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나눠서 쓰면 이 y는 지금 좀 이상하네.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됐네. 내가 의도했던 건 아닌데. 인생이 항상 의도대로 되지는 건 아니죠. 나머지는 그냥 두 개밖에 안 했는데 결국 이 실수 부분만 모은 게 이렇게 되고 허수 부분만 모은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은 그냥 익스포넨셜 x에서 x 대신에 iy 대입한 거하고 결국 같다는 거예요. 괜찮네. 익스포넨셜 x가 있습니다. x 대신에 iy 대입해요. 그럼 이렇게 된다는 얘기야. 이제 남은 거는 누가 x 대신에 iy 대입하라고 그랬어. 그래서 어떤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것 같아. 이거를 내가 x 대신에 iy 대입해서 계산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익스포넨셜 iy의 정의라고 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이 강의 노트를 보면 내가 익스포넨셜 이렇게 한 것 같으니까 이거는 여기서 이제 이런 애매한 표시를 붙여놓자고요. 그래서 x 대신에 iy를 대입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식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게 뭐야? 정의지. 그래서 익스포넨셜 iy를 이렇게 정의하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없애는 방법은 이렇게 하는 게 낫겠다. 이걸 없애는 방법은 여기다가 정의한다는 표시를 붙이면 돼요. 그래서 익스포넨셜 iy를 이렇게 정의하고 익스포넨셜 x 더하기 yy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 이제 실수지수함수와 이렇게 연관이 되면서 실수지수함수에서와 같은 일이 일어나겠죠. 주기성 빼고. 주기성은 어쩔 수 없이 생긴 거야. 코사인 y 때문에. 예, 이게 복소수 지수함수예요. 어쨌든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직 로그 함수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자, 이제 로그 함수 정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z를 전체 보석 평면으로 두면 주기성 때문에 역함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고 z를 어떤 한 주기만 딱 제약을 해. 어떤 식으로 제약을 하면 됩니까? 이게 지금 z평면에서 (0) 2파이 i 4파이 i 마이너스 2파이 i 마이너스 4파이 i 이런 거니까 전체 복석평면에서 예를 들어서 뭐 요렇게 요 영역에서만 z를 놀게 하면 또는
이게 파이 i하고 마이너스 파이 i면 요 영역에서 z를 올게 하면 그러면 이제 역함수가 존재하겠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면 로그 함수가 정의가 됩니다. 정의를 해볼게요. w를 z의 로그다 라고 하면 그냥 exponential w가 z라는 얘기인 거죠. 그리고 z는 물론 이게 실수에서는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z는 물론 0이 아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식을 만족하는 w를 찾으면 그러면 z의 범위가 2파이 i 구간으로 제한될 때 이게 당당한 역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개를 해볼게요. 자, 내가 찾으려고 하는 건 w죠. w를 u 더하기 iv라고 놓을게요. 그럼 exponential w는 이렇게 되겠죠. 조금 전에 지섬 정의했으니까. 그러면 z는 직교 형식으로 놓는 것보다는 극 형식으로 놓는 게 편하겠죠. 그래야 좌우가 비교하기 쉬워지니까. 그래서 z를 극 형식으로 이렇게 놓으면 w u 더하기 iv는 이런 관계를 만족해요. 그래서 exponential u가 r이고 exponential iv가 exponential i 세타가 되는 거예요. exponential u가 r이고 exponential iv가 exponential i 세타. exponential u가 r이란 얘기는 다시 쓰면 이거고 exponential iv가 i 세타라는 얘기는 v하고 세타가 같은 각도란 얘기니까 v하고 세타가 같다는 걸 넘어서서 2파이의 정수만큼 차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다 구했네. u는 exponential u가 r이 되는 u, v는 세타 더하기 2n파이 다 구했어요. 자, 써봅시다. 그래서 이거를 만족하는 u는 이건 모든 게 실수의 세상이니까 이거는 바로 실수 r의 양수죠. 말 되네, 양수. 로그 함수는 양수만 되니까. 양수 r의 로그가 u고 그렇죠? 이게 u예요. 그리고 이게 v예요. n은 임의의 자. 그리고 r은 z의 절대값이니까 u를 다시 이렇게 쓴 거고 v는 z의 평각이죠. 세타니까. 그래서 z의 크기, 실수 부분은 z의 크기의 로그 함수, 허수 부분은 z의 평각. 이게 바로 로그 함수인 거예요. 그리고 로그 함수는 똑같은 z에 대해서 내가 평각을 0도나 2파이나 4파이나 다 같은 각도니까 결국은 평각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w는 여러 개의 값을 갖게 되겠죠. multi-valued라고 쓴 거예요. 그래서 multi-valued function이래. 로그 함수는 한국말로 여러 값 함수. 근데 여러 값 함수 또는 multi-valued function이라는 말은 동그란 네모 같은 표현이에요. 또는 네모난 동그라미 같은 표현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지? 항용모순이라고 하나? 함수가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값 함수라는 말은 되게 이상한 말이에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주기함수, 역함수 취하려면 범위를 제한해야 돼요. 여러 값의 의미는 뭐냐 하면 내가 주기를 이 로그함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하는데 구간을 이렇게 제약했을 때와 이렇게 제한했을 때 서로 다른 값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역함수들을 나열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의 역함수가 정의되려면 z 영역이 이렇게 제한돼야 되는데 어디로 제한하느냐에 따라서 각각 다른 역함수가 나오겠죠.
여러 개의 역함수가 나오겠죠. 여러 개의 역함수, 여러 개의 함수란 얘기지 여러 값을 갖는 하나의 함수란 얘기가 아닌 거예요. 여러 값 함수의 의미는 여러 개의 함수, 함수는 한 개의 값만 있어야 되니까. 뭔가 떠오르는 거 있습니까? 우리 이런 거 떠오르지 않나요, 혹시? 이런 거 떠오르지 않나요? 이거 우리 어떻게 됐었죠? 이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배운 지수함수 표현을 쓰니까 우리 배운 표현을 쓰면 이제 지수함수 정의했으니까 이런 꼴이었죠. 요거 우리 코사인 n분의 세타 플러스 2k 파이 더하기 i 사인 n분의 세타 플러스 2k 파이였으니까. 한번 살짝 갔다 올까요? 갔다 오는 시간 되게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요거예요. 아래 n분의 1제곱. 요걸 이제 간단하게 쓸 수 있지. exponential i n분의 세타 플러스 2k 파이. 근데 우리가 이 식을 쓰고 나서 얘를 엄밀히 이렇게 좀 다시 쓰는 수 있다. 왜냐하면 예컨대 z가 1이라고 해봅시다. 1이라는 복소수. 1의 n분의 1제곱을 하는데 우변에 또 1의 n분의 1제곱이 나오는데 우변에 나오는 1은 실수 1이고 좌변에 나오는 1은 예컨대 복소수야. 그럼 이제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어떤 책에서는 실수의 제곱근은 복수수의 제곱근과 구별해서 이런 기호를 쓰자. 이런 얘기 했던 기억이 날 거예요. 그런데 이 저자가 이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렇게만 써도 독자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헷갈리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건 복소수의 제곱근이고 이건 실수의 제곱근. 그런데 나는 이제 중요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관성이에요. 일관성. 어떤 선택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럴 땐 이런 선택을 하고 저럴 땐 저런 선택을 하면 우리 헷갈리는 거야. 여기서 이제 저자가 살짝 일관성이 깨져요. 자, 얘 만약에 앞에서처럼 한다면 그냥 또 이렇게 쓰는 책들도 있어요. 밑에다가 합시다. 밑에다가.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지. 요 로그는 복소수의 로그 함수, 요 로그는 실수의 로그 함수. 그런데 저자 여기서 이렇게 쓰지 않고 다른 기호로 써요. 요 로그는 복소수 로그 함수, 요 로그는 실수 로그 함수. 이렇게 헷갈릴까봐 다른 기호를 쓴다면 여기서도 이렇게 쓰지 말고 아까처럼 이렇게 써야지. 그렇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선택도 가능하고 이런 선택도 가능해요. 또 이런 선택도 가능하고 이런 선택도 가능하고 이런 선택도 가능해요. 그래서
그냥 계속 빨간색을 선택하든가 계속 이렇게 이 연필색을 선택하든가 했어야 되는데 이 저자는 제곱근 얘기할 때는 이 연필색을 선택을 했고 로그 얘기할 때는 빨간색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그 약간 아쉽게 바라보는 지점이에요. 일관성. 일단 앞부분에서는 책을 쓰면서 독자를 신뢰하고 이 부분에서는 책을 쓰면 독자를 신뢰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염려하고 똑같이 염려하거나 똑같이 신뢰하거나 그랬으면 좋았겠다 싶었던 거죠. 예, 어떻든 로그 함수 정의했고 당연히 여러 개의 함수가 나와요. 정의역을 어떻게 제하느냐에 따라서 이 여러 개의 함수가 나오는 것을 여러값 함수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개의 함수라고 한국말로 할 땐 괜찮은데 멀티 밸리드 펑션이라고 해서 좀 헷갈리는 거죠. 멀티플 펑션이라고 했으면 좋았겠어. 이거 바꿔버립시다. 교과서에 멀티 밸리드 펑션이라고 나오는데 바꿔버리자고요. 멀티 밸리드 펑션이라고 하지 말고 멀티 밸리드 A 멀티 밸리드 펑션이라는 식의 표현을 쓰는데 이거 말고 멀티플 펑션 굳이 이걸 얘기를 하고 싶으면 A set of multiple function. 그래서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들고 이렇게 이해하자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멀티밸리드 펑션은 멀티플 펑션입니다. 그래야지 로그 함수도 막 미분하고 그럴 거 아니야. 값이 여러 개가 있으면 어느 값을 기준으로 미분을 해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멀티플 펑션은 그 셋 안에 있는 함수 하나를 딱 골라서 일관되게 그거 하나를 골라서 미분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떨 때는 이 영역에서 역함수 찾아가지고 미분하고 어떤 때 이거 가지고 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 서로 다른 함수를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미분을 해보자고요. 그나저나 우리 지금 이 지수함수의 미분이 자기랑 똑같다는 거 증명은 안 했네요. 그렇죠? 안 했는데 여러분이 할 수 있겠지. 왜냐하면 u가 exponential x 코사인 y, v가 exponential x 사인 y, 그리고 uv 편미분 해보고 코시만 방정식 만족하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또 그것들이 연속인지 확인하고 하면 미분이 똑같이 exponential z가 된다는 건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겠죠. 예. 자, 로그 함수 미분해 볼게요. 미분하기 전에 로그 함수도 우리가 기대했던 것처럼 이런 성질을 만족합니다. 확인하면 되겠죠. 그리고 미분하면 z분의 1이 나온대요. 이것도 여러분이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u하고 v를 쓸 수 있죠. u는 z의 절대값의 로그 함수인데 얘는 x제곱 더하기 y제곱의 2분의 1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로그 함수의 성질, 실수 로그 함수의 성질에 따라서 이렇게 쓸 수 있고 v는 이렇고 평각이니까 그리고 여기다가 뭐 이런 거를 쓴 이유는 사실은 여러 개의 이 평각 하나가 딱 정해지면 이제 거기다 2k 파이 이거 사실은 이렇게 쓰니까 조금 되게 그냥 지워버립시다. 이게 왜 이런 거를 왜 썼는지 여러분이 아마 알 텐데 2m 파이가 더해지는 거니까 상관없습니다. 아크탄젠트 x분의 y가 여러 개의 값을 갖는다고 쓰면 되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제 코시리만 방정식을 따져가지고 하면 z분의 1이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 개의 함수 가운데 하나를 골라서 미분을 해야 되겠죠. 하나를 고르는 방법은 당연히 평각에서 2파이 구간으로 정하는 거예요. 근데 평각에서 그렇게 하나를 정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주평각 얘기를 했지. 그래서 평각이 마이너스 파이보다 크고 파이보다 작거나 같은
그런 값으로 고정을 했을 때 우리는 요 대문자 arg를 써서 주평각이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요 여러 개의 함수 가운데 요 평각이 주평각인 그런 함수 밑에를 프린시플 로그라고 부르는데 주가 프린시플을 주로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시플 로그 함수를 주평각에서 a를 대문자로 쓴 것처럼 ln에서 l을 대문자로 씁니다. 그래서 프린시플 로그는 이렇게 평각이 이렇게 주평각으로 고정된 로그 함수. 이것 일반적인 로그 함수는 이 프린시플 로그에다가 empi가 더해진 것이죠. 물론 이제 오해 소지가 있는데 empi를 더할 때 딱 한 가지만을 더해야 한 개의 로그 함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코시리만 방정식을 따져가면서 이제 그 미분을 하는데 조심해야 될 것은 평각이 고정이 돼서 로그 함수가 하나로 딱 선택됐을 때 그 함수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평각을 고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주평각을 쓴다고 했죠. 그러면 프린시플 로그를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 프린시플 로그에 어떤 로그 함수든 이제 표현이 좀 애매한데 미분이 되면 z분의 1이라는 미분값을 가져요. 미분이 되면. 좀 헷갈리니까 일반적인 로그 함수 얘기하지 말고 프린시플 로그 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프린시플 로그는 일단 당연히 z가 0이면 로그 함수 자체가 정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참수가 정의가 안 되는데 미분은 얘기를 할 수 없는 거지. 자, 그리고 프린시플 로그는 허수 부분이 평각인 마이너스 파이에서 플러스 파이 사이만 있기 때문에 요 지점, 근데 이 지점을 생각하면 오늘 요거까지밖에 못할 것 같은 불길한 느낌이 드는데 이 점을 생각하면 요 점보다 요 점과 요 두 점을 비교해 보자고요. 빨간 점을 지나면서 순간적으로 평각이 2파이만큼 그런 쪽으로 변하겠죠. 어디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 요 축에서 다 벌어져요. 요 축이 어떤 축입니까? 요 축이 바로 평각이 파인 거죠. 그래서 요 축을 Z가 지나면서 V가 불연속적으로 변하는 거죠. 파이에서 조금 더 평각을 증가시키면 뭐 파이보다 큰 값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음수가 나오니까. 그래서 0에서는 정의가 안 되니까 당연히 미분할 수 없고 요 빨간 선 위에서는 프린시플 로그가 불연속이니까 당연히 미분할 수 없고 여기를 제외한 다른 데서 모두 코시리만 방정식이 성립하고 그것들의 미분이 연속이고 해서 정리를 해보면 ux 더하기 ivx 같은 걸 계산해보면 z분의 1이 나온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건 여러분이 해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로그 함수를 이렇게 하고 얘를 0에서 2파이 사이로 제한하면 이 프린시플 로그는 마이너스 파이에서 파이였죠. 뭐 여러분이 뭐 여기서처럼 등호를 오른쪽에다 갖다 붙이고 싶으면 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어쨌든 0하고 2파이 사이면 되니까. 이렇게 하면 로그 함수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똑같은 식으로 하면
좀 편하게 포기하고 편하게 합시다. 내가 이제 뭘 포기했냐 하면 오늘 직장을 마무리하는 걸 포기를 지금 막 이 순간에 해서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이건 그림으로 그릴게요. 얘는 어디를 빼고 미분할 수 있고 그 미분이 Z분의 1일까요? 0 당연히 빼야죠. 또 이축 여기서 평각이 연속 변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겠죠. 만약에 이 아규먼트를 그렇게 할 이유는 없고 아규먼트를 심지어 4분의 파이 이러면 4분의 9파인가요? 이렇게 하면 그럼 어디에서 미분할 수 없어요? 여기. 그렇죠? 0은 정의가 안 되고 이걸 넘어서는 순간 평각이 불연속적으로 변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생김새는 다 이러니까 코시리만 방정식 만족하는 거 확인하고 UX 더하기 IVX 같은 걸로 하면 모두 Z분의 1이 나오긴 나와. 아무 생각 없이 기계적으로 하면. 하지만 어디에서 그런 일이 성립하지 않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지. 그건 다 다른 거예요. 평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로그 함수는 여러 개의 함수. 그리고 그거는 지수함수의 역함수를 구할 때 뭐라고 부를까요? 요 띠라고 아까 띠? 띠를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 스트립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게 나옵니다. 멀티-밸류드 펑션은 멀티플 펑션으로 잡는 거예요. 자, 로그 함수 얘기 했습니다. 성질까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통 뭐라고 하죠? 우리 익스포넨셜 그러니까 x의 n제곱 할 때 n이 뭐 자연수인 경우 생각하는데 또는 뭐 n분의 1 n이 또는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기 곱해지는 여기 이 파워에 해당하는 게 일반적인 실수 a일 때 x의 a제곱을 어떻게 정의를 해요? 옆에 넘어갔네. x의 a제곱을 어떻게 썼다 지울게요. 이걸 exponential a log x로 정의를 하죠. 그러니까 복소수의 그러니까 실수의 이런 거듭 제곱을 일반화한 제너럴 파워를 이렇게 지수함수와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정의하듯이 복소수에서도 이제 우리가 지수함수, 로그 함수 둘 다 정의했으니까 복소수 함수의 제너럴 파워도 그런 식으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똑같이 했죠. exponential a 들어갈 자리에 c 넣고 x 들어갈 자리에 z 넣고 지적을 하니까 지웁시다. 그래서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막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인 파워 얘기를 할 수 있고 얘는 당연히 멀티플이에요. 왜냐하면 로그함수가 멀티플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거의 프린시플 밸류는 예컨대 로그에서 프린시플 로그를 선택하면 되고 그런데 이때 일반적으로 이렇게 멀티플 밸류인데 이때 요 C가 자연수면 그럼 항상 하나의 값만 나와야 되겠죠. C가 자연수분의 1이면 정확히 N개의 값만 나와야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파워에서 C가 자연수일 때, 자연수분의 1일 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건 여러분이 한번 확인해 보세요. 뭐 어렵지 않겠죠. 이게 근데 주기성을 띠는데 특히 얘는 익스포넨셜 주기함수죠. 얘가 여러 개의 값을 갖는 게 공교롭게도 요 지수함수의 주기성과 일치하면 딱 하나의 값만 나오겠지. 그게 C가 N일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정합성을 따진다고 해요. 우리가 그 z의 n제곱은 분명히 하나의 값만 있어야 되고 z의 c제곱은 여러 개의 값을 가질 수 있는데 그럼 두 개가 막 충돌하는 것 같죠. 이렇게 충돌하는 것처럼 언뜻 보이는 일이 충돌하지 않고 잘 서로 모순을 일으키지 않는다. 그런 상황, 정합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끝내라는 얘기네요. 그렇죠? 예, 오늘 마무리를 못했는데 강의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